네, 안녕하세요. 네, 또 청주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공 노기석 교수입니다. 요 동영상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앞쪽에 이제 동영상들 몇 개 올려놨는 클립을 몇 개 올려놨는데 그거부터 이제 들으시면 저를 알 텐데 바로 들어오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이거 하려면 어 이게 어씨 교수님 왜 이론적인 것만 잔뜩 얘기하세요? 근데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 웹 서버를 작동을 시키려면 웹 서버는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못 해요. 사람이 어떤 설정 값들을 알려주면 이 설정 값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값은 누가 해? 여러분들이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하시면 미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설정을 다 같이 쓸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죠. 읽을 줄도 몰라. 그러면 좀 그렇죠. 개발자라면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번 클립은 어떤 이 엔진엑스에서 쓰는 명령어를 디렉티브 또는 명령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시어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블록들이 있을 텐데 그 블록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엔진엑스의 설정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메인 영역이란 게 있는데 메인 영역은 그러니까 어떤 블록 이런 것처럼 블록으로 쌓여 있지 않은 제일 바깥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 전역 변수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명령어, 지시어들을 써주는 영역을 메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메인 영역에 쓰는 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유저, PID, include, 워커 프로세스, 워커 프라이어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유저는 뭐 일반적으로 ww 데이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아니면 nginx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루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ginx는 기본적으로 작동을 할 때 워커 프로세스를 생성을 한다 그랬죠. 워커 프로세스가 그냥 뚝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스터 프로세스가 먼저 태어나요. 딱 태어난 다음에 걔가 작업자들을 이제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들을 만들어내는 워커 프로세스를 어떤 계정으로 실행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쉘 접속 권한, SSH 같은 원격 접속 권한이 없는 계정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이걸로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어, 실행 권한이 저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는데 원격으로 접속은 못하는 권한이 이제 자동 부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엔진엑스라는 게 있고 루트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루트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루트 권한으로 들어와서 내 엔진엑스를 웹서버를 막 건드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보안상 취약하니까. 근데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엔진엑스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요거가 있다. 그럼 요거를 쓰는 게 뭐 좋겠죠. 그다음 PID는 어 엔진엑스 데모 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죠.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프로세스 아이디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는데 그 경로를 미리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음, 나와라 뿅. 네, 요거는 서버 블록이네요. 수도 쓰면 좀 불안하니까 vi etc nginx에 nginx config 그러면은 유저가 ww 데이터라고 돼 있고 PID가 여기 들어 있는 거죠. 런의 nginx.pid 여기 돼 있다고 하죠. 실제로 있나 볼까요? sudo vi 런에
nginx PID. 요렇게 돼 있네요. 얘가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일단 복사해 볼게요. 복사. 얘가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있나 볼까요? 프로세스. 요거로 돼 있대요. 루트가 요거로 떠 있다는데 아까 복사해 놨던 걸 한번 붙여 놓을까요? 예, 요거 맞죠?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에 써놓는 겁니다. 작동하는 동안. 그래서 엔진엑스가 꺼지면 요 파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왜 필요하냐? 그 좀비 아시죠? 좀비, 좀비 죽었는데 죽지 않는 그런 거 좀비라고 그러죠.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영 체제가 수많은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리다 보니까 뭐 너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죽었어. 메모리상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 하는 일도 없는데 메모리 잡아먹으면서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얘가 뭘 하고 있으면 다른 새로 띄워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띄우고 뭐 다양한 삽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제로 죽일 때 이게 필요해요. 뒤쪽에서 연동시킬 때도 뭐 간단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죽이고 싶죠. 그래서 강제로 죽일 때 킬 명령어를 많이 쓰거든요. 킬 -9 옵션 주면은 그냥 막 죽입니다. 너 왜 안 죽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우아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이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를 죽이니까 수도 명령이 필요할 테고 이 수도 안 쓰면 아마 에러 날 겁니다. 그래서 수도. 네, 그러면 에러 없으니까 죽은 거겠죠. 다시 잡아보면 없어요. 네, 죽었죠. 지금은 그랩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랩이 없는 거죠. 그랩, 난 이거 그냥 그랩 한 거니까. 사실 다 죽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vi 런에 이게 없죠. 파일이. sudo ln 런에 그래프에서 적는 거죠. 없죠. 이 파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돌아갈 때는 이 PID라는 파일이 살아 있다가 프로세스가 죽는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이 파일을 삭제해 버려요. 참조할 수 없도록. 다시 실행시키려면 그러면 다시 보면은 얘 있겠죠. 네, 있죠. 네, 살아 있죠. 지금 살아난 겁니다. include는 살펴봤죠. 아까 살펴봤으니까 얘 생략 파일 경로에 파일명 하면 해당되는 위치에 포함시키는 거. 우리 import랑 똑같은 거죠. 네, import나 C나 C++ 같은데 include랑 똑같은 거죠. 워커 프로세스는 마스터 프로세스가 일할 놈들을 막 만드는데 몇 개 만들지. 그래서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한 개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에 따라서 오토로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토면 내가 CPU가 뭐 예를 들어서 20장이다. 그러면 작업 워커가 20개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프로세스 CPU 숫자를 계산을 해서 지가 엔진엑스가 자동으로. 그다음에 나는 뭐 3개만 만들래. 그럼 뭐 3 이렇게 되는 거죠. 4개 할래 하면 4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이게 20개일 거예요. 제가 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서버가 CPU가 20개 달려 있거든요. 20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아마 여기 오토로 돼 있을 겁니다. 오토로 돼 있어야 20개가 나오겠죠. 네, 오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워커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아,
이런 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운영체제가 있으면 운영체제에 우선순위 큐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작업자들이, 프로세스들이,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한테 계속 요청하죠. 나 해줘, 나 해줘, 나 해줘 하면 순서 줄 쭉 세워놨다가 이 순서대로 네가 자원을 써. CPU랑 메모리 써. 너 끝났으면 나가. 다음 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되게 중요한 작업이야. 이거 안 하면 시스템이 망가져. 그러면 너 맨 앞으로 와.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리눅스는 마이너스 20에서 19까지 줄 수 있습니다. 19면 제일 높은 거죠. 마이너스 20이면 제일 낮은 거고. 엔진엑스를 뭐 나는 마이너스 20으로 주면은 리퀘스트 웹 서비스 요청이 오면 중간에 이거보다 높은 애들 오면은 다 항상 뒤로 가는 거. 뒤로 뒤로. 너는 아직 안 급해. 앞에 있는 애들 다 할 때까지 너 다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줬습니다. 디폴트 값이 0이에요. 딱 중간이죠. 마이너스 20에서 19, 0.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하면 됩니다. 또 나 웹 서비스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한 5나 10 이 정도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벤트 블록을 살펴볼게요. 이벤트 블록은 여기인데 어떤 어떤 이벤트가 사건이잖아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그걸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워커 커넥션은 프로세스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연결의 수. 그러니까 동시에 간- 같은 날 같은 시 같은 초에 동시에 땅 하고 홈페이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서비스 해줄 거냐? 뭐 768 하면 나는 768개를 동시에 해줄게. 근데 서버나 CPU가 적으면 얘가 이제 딜레이가 걸리겠죠. 그다음에 멀티 억세스는 기본은 오픈데 수신 큐에 이렇게 계속 요청이 오잖아요. 요청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한꺼번에 확확 다 받을지 아니면 나눠서 받을지 설정을 하는 겁니다. 디폴트가 오픈해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멀티 억세스. 멀티 억세스가 커멘트 돼 있는 거 보니까 오프 돼 있는 거죠. 안 써 있으니까 그냥 뭐 기본으로 해. 이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HTTP 블록 여기를 살펴볼까요? 요 블록은 샌드 파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샌드 파일은 샌드 파일 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요거죠. 샌드 파일 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떤 뜻이냐면 음, 데이터를 보낼 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엔진엑스가 알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리눅스 네가 보내 운영체제 네가 보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온 해놓으면 야 운영체제 네가 보내 안전하게. 왜냐하면 운영체제를 통해서 가는 게 안전하죠. 모든 컴퓨팅 자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게 돼 있어요? 운영체제를 통하게 돼 있죠. 중구난방으로 운영체제 통제를 안 받고 막 쓰면 난리가 나겠죠. 예를 들어 프린터 하는데 1시간 전에 막 한 게 뭐 나중에 나오고 막 뒤죽박죽 되겠죠 시스템이. 그래서 운영체제가 그걸 다 알아서 정말 고마운 존재죠. 오플 때는 엔진엑스가 한다. 근데 TCP 노 푸시 온 오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샌드 파일을 보낼 때 운영체제가 보낼 때 뭐 소켓이라는 통신이 있습니다. TCP 소켓을 활성화해서 보내 뭐 그 옵션입니다. 그러면은 TCP 노 푸시 온 이렇게 돼 있네요. 온 되면 샌드 파일 온일 경우에 활성화시키는 거죠. TCP 소켓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내겠다. 킵 얼라이브 타임아웃은 서버랑 유지되는 시간 서버랑 그 뭐 홈페이지 세션이 연결돼 있는데 계속 연결돼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연결 안 됐으면 이제 끝인가 보다 끊어. 그러고 다른 서비스를 또 해야 이제 서버가 좀 부담이 주니까 그거 할 때 끊을 때 나 몇 초 기다릴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보면은 여기 보면 65초 이렇게 기다린다고 돼 있네요. 그다음에 해시 사이즈 얘는 밈, 밈 타입을 정의할 때 뭐 최대 해시 타입 밈 타입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거를 좀 빠르게 인덱싱하기 위해서 해시 테이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그 해시 테이블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다음에 include etc의 nginx의 meme 타입. 밈은 멀티퍼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 옛날에 이메일 주고받을 때 첨부 파일들 붙이잖아요. 뭐 한글 파일도 붙이고 뭐 사진도 붙이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양식이 뭐가 갈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어떤 타입이 올지 알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엔 브라우저에서 사진도 열리고 동영상도 열리고 뭐 PDF도 열리고 난리도 아니죠. 다 열리죠. 예를 들어서 뭐 PDF야 이렇게 보내면 웹서버가 보내면 PDF야 라고 알려서 보내면 브라우저가 받아서 PDF가 오나 보다. 그럼 PDF 보는 프로그램이 웹 브라우저에 내장돼 있으면 이걸로 보내주면 되겠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텐츠 타입의 헤더 값으로 일반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데 보면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하면 네트워크에 XHR 뭐 아무거나 하나 찝어볼게요. 리스폰스에 컨텐츠 타입이란 게 있을 겁니다. 컨텐츠 타입.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리스폰스 헤더에 다른 거. 여기 컨텐츠 타입 이런 게 있죠. 요건데 컨텐츠 타입 하면 뭐 애플리케이션의 제이슨 형태로도 지금 보낸 거야.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면 있겠죠. 여기 어디 있나요? etc의 nginx의 밈 타입이라는 파일에 있어. 요 파일이 여기 인클루드 된 거죠. 요 위치에. 이 파일이 되게 길은가 봐요. 내용이. 그래서 여기 인클루드로 밖에 파일로 빼놓은 거죠. 한번 볼까요? 한번 참고로. 유튜브니까. 강의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etc의 nginx의 밈 타입 이렇게 보면은 많이 있죠. 이렇게 많구나. 겁나게 많아요. 전체 몇 개나 되나 볼까요? 한 대략 한 80 뭐 한 요 정도 되나 보네요. 이렇게 있구나. 애플리케이션에 우리 보낸 게 제이슨으로 보냈죠. 제이슨 어디 있겠죠 보면은. 네, 요걸로 보냈네요. 제이슨 형태야. 이렇게 보낸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런 게 미리 정보가 있으면 좋겠죠. 밈 타입이고 디폴트 타입은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뭐 이걸로 보낼게. 디폴트 타입이 디폴트가 뭘로 돼 있죠? 뭐 이걸로 보낼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면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좀 필요하지. 그래서 뭐 통신 통신 방식을 뭘 쓸 거냐, 암호화할 거냐 말 거냐, 로그 파일이나 에러 파일은 어디 있어? 로그가 이 필요가 중요하죠. 시스템은 누가 기록해야 장애가 가면 로그 파일 열어보고 이제 열어보고 장애를 해야죠. 해도 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지 보면 이게 압축박인데 대용량 요즘에는 브라우저들이 용량이 없잖아요. 동영상도 오고 뭐 있죠. 사진, 고화질 사진, 영상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사이즈를 줄여서 안 보내면 트래픽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서버 입장에는 서버 비용도 많이 들고 사용 입장에서는 이 다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운인데 버벅하고 한참 있다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서비스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문 는 여기 있네요. 바의 로그의 엔진엑스 한번 볼까요? 바의 로그의 엔진엑스의 억세스 로그 접근 로그 파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길어가지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IP로 좀 대표적인 거 볼까요? 요걸로 접속이 왔네요. 아마 네이버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했으니까 요걸로 와서 뭐 get 뭐 요거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이런 로그 파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에러도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파일에 있다고 그랬죠? 에러는 바의 로그에 에러에 있대요. S가 바의 로그에 이제 에러점 로그가 있나? 얘 있나 본데요. 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 에러는 그냥 노티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내가 파일 내비시 주면 있고 인클루드는 생략할게요. 앞 슬라이드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에 리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리슨은 서버 블로그 사용 그러니까 영어 쪽이구나. 대부분 DP는 80%고요. 443은 HTTPS죠. 디폴트 서버라는 옵션은 그냥 내가 기본 웹사이트로 지정을 해줄게. 그다음에 SSL이라는 옵션은 SSL 시큐어 저거죠. 시큐어 레이어. 그러니까 암호 통신 가능하게 한 거 HTTP2 그다음에 프록시 프로토콜을 뭐 활성화할 거냐 말 거냐 사용할 거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씁니다. 우리 설정 파일은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리슨이 어딨죠? 아 서버 블록에 있으니까 여기에 놓겠네요. 지금 인클루드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인클루드 돼 있을 겁니다. 디폴트에 여기 파일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돼 있네요. 80 포트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내가 디폴트 서버 여기서 내가 다 받을게. 그런 거고. 서버 네임 있었나요, 아까? 서버 네임은 저 뒤쪽에 있나 보네요. 그죠? 뒤쪽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있구나. 요거를 이제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아, 이런 얘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루트는 디렉토리 경로죠. 내가 요청 뭐 HTTP 코드에 써야 될 파일 위치 파일의 루트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이렇게만 썼어요. 아니면 여기에 쓰면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거니까 여기서 다 이걸로 맞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덱스는 아무 지정이 않고 왔을 때 기본으로 제공할 페이지. 그래서 뭐 네이버닷컴 이렇게 해도 접속해도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놔도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요거나 뭐 요거 중에 보여줘 하고 보여줄 거 미리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되겠죠. 우리 거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인덱스 지시어가 있고 이거죠. 그다음에 서버 이름은 여기서 보면 서버 네임 이렇게 돼 있죠. 서버 네임. 서버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개, 두 개를 지정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요거 네이버닷컴인데 앞에 뭐 메일이 붙든 뭐가 카페가 붙든 다 해줘. 뭐 아니면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써도 되고요. 이거 그냥 언더바 하나 해주면 헤더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 다 받을래. 그쵸?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뭐 요거는 URI 그래서 www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 슬래시 하면 여기 뒤에 잔뜩 써 있죠. 이거 전체가 URL이고
요 뒤에 써 있는 게 URI죠. 유니폼 리소스 인디케이터는 위치죠.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지정해주는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BC 그러면 요거 점 뭐 등호도 쓸 수도 있습니다. 등호를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차이가 약간 나는데 차이 나는 거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후루룩 설명해 드릴게요. 등호를 쓰는 경우가 있고 등호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죠. 그래서 얘가 패턴이 약간 틀려집니다. URI 찾아가는 게. 엔진엑스가 서비스할 때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ABCD 정확히 맞으니까 얘는 적용. ABCD 근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적용 안 돼요. 얘는 못 찾아가요. 그리고 ABCD 맞고 뒤에 뭐 하나 붙었어. 그럼 얘도 안 돼요. 얘도 안 돼요. 그리고 ABCD하고 요거 파라미터들 값들 전달할 수 있죠. get 방식에서 얘는 적용. 대소문자가 바뀌었죠. 얘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 우분투인지 센토OS인지 뭐 맥OS인지 윈도우인지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등호가 없다. 여기 없죠. 없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당연히 적용되겠죠. 똑같으니까. 뒤에 슬래시와도 적용 가능. 찾아갑니다. 얘도 다 찾고 ABCD 있고 뒤에 무슨 글자 붙어 있다. 얘 적용. 그리고 뒤에 파라미터 값들 붙었다. 그럼 얘 적용. 얘도 적용. 얘도 적용.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쓸 수가 있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물결 무늬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물결 무늬로 이렇게 돼 있으면 패턴이 일치하는 거죠. 이거 시작 끝이죠. 그래서 요걸로 시작 A, B, C, D 이거랑 똑같죠. 대신에 이 패턴이 있으면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별이 하나 더 붙었죠. 아스테리크. 정규식하고 일단 별이 붙으면 뭐냐면 야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마. 여기는 대소문자로 바뀌면 적용 안 됐죠. 왜냐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딱 맞는 것만 찾을 테니까. 얘는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적용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트라이 파일스 얘는 정규 표현식으로 매칭을 시키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겠죠. 어떤 뭐 예를 들어 어떤 패턴이면은 어디 가서 찾아. 그래서 이게 있고 뭐 여기 패턴 쓰는 거죠. 뭐 UI가 뭐 ABCD 뭐 예를 들어서 북 슬래시 카페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을 해주는 게 이 네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죠. 그다음에 뭐 트라이 파일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URI를 찾아보고 얘 없으면 이거 찾아봐. 없으면 이거 찾아봐. 없으면 프록시를 찾아봐. 그다음에 프록시 패스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로 왔으면 얘가 없으면 계속 찾는 거예요. URI를. 없으면 얘 찾고 그 자원이 있는지 뭐 HTML 문서 같은 게 되겠죠. 있는지 쭉 찾아보는데 없으면 얘는 또 일로 갑니다. 없으면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가봐 혹시나. 여기 가면 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게 뭐 규칙이 있는데 처음에 시도해서 어떤 파일도 없어요. HTML을 붙여봐. 여기에 URI에 뭐 헬프 이렇게 왔는데 없어 헬프라는 게 그러면
헬프 HTML 붙여서 찾아봐. 뭐 이런 얘기예요. 얘도 실패하면 뭐 PHP를 붙여서 있나 봐. 없으면 뭐 프록시가 있는지 혹시 살펴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뭐 환경 변수라는 게 있는데 환경 변수는 저거예요. 그 엔진엑스가 자체적으로 환경 변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크 같은 거 할 때 환경 변수 같은 거 프로그램마다 환경 변수들이 있잖아요. 들고 있는데 URI는 URI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URI가 자주 보여서 제가 슬라이드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달러 표시를 씁니다. 트라이 파일 URI 요청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404 에러를 내보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뭐예요? URI 요청이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index.html 홈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지시어 같은 거 잘 알고 있으면 되게 똑똑해 보이거든요. 딱 보고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겠죠. 요거 중요한 거는 이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